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5일 장중 브리핑을 도와드리려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 산업이 테마가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짓눌리고 있었던 섹터 바이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코스닥 쪽에 좀 활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 분위기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지켜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지금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이 구간이 조금 많이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2500포인트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반등 장세를 기대해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과거에 대한 이력들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테마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오른쪽이 코스닥 차트인데, 과거에 이제 15년도쯤에는 시장이 반등을 했었던 이런 대시세 장세에서 보통은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들이 하나 둘씩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게임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코스닥 대장주를 보여주고 시장을 이끌어갔던 이력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18년도 대시세 장세랑 20년도 대시세 장세, 이거는 공통점으로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 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편입되어 있는 게 코스닥 쪽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가면은 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는데, 코스닥이 좀 더 변동성이 크고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크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 위주가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등락폭이 많이 나오는 급등주라든지 좀 더 활기가 유동성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은 보통 코스닥 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얼만큼 증가를 했느냐, 이게 지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입되어 있는 주가들에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종목들에 편입되어 있는 시가총액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는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은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돈이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편입되어 있는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부각이 나타나는 섹터라든지 개별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연초에는 AI 쪽에 대한 사이클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가 로봇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테마 순환이 이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챗 GPT에 대한 열풍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많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AI랑 가장 밀접한 로봇 쪽에 대한 테마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주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가 살짝 움직이려고 하다가 지금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세부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리튬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재차 2차적인 시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바이오에 대한 산업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에 대한 대시세도 한 번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테마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질 때는 여기 테마 A가 있고요, 테마 B가 있고요, 테마 C가 있다라고 치면은 정해져 있는 유동성 공급량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한 공급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 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보통 B나 C에 대한 테마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순환 테마 장세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서 수급이 시세 차익이 필요하겠죠. 올라간 다음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차익 매물에 대한 수급들이 다시 한번 B나 C로 가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장세에서 계속해서 테마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거는 오르고 이건 떨어지고 이건 오르고 이건 떨어지고 이런 식의 순환매 사이클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은 테마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네옴시티라든지 뭐 중동에 대한 수주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건설 그리고 뭐 중장비 뭐 이 정도에 대한 사이클이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여기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올해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여력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간다라고 치면은 코스피도 분명히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그래도 2600포인트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은 바이오가 왔고 이 바이오가 빠질 때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AI랑 로봇 쪽으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수급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2400 종목을 다 지켜보면서 어떤 걸 살지 고민하시기보다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로봇, AI 쪽에 대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추려 넣고 수급이 들어올 때 진입을 하면은 트레이딩적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하기 굉장히 쉽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는 종목들을 스윙으로 미리 저가 매수를 접근하셔서 좀 반등에 대한 여력을 올 때까지 좀 시간을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순환매 개별 장세가 이어질 때는 오히려 매매하기에 굉장히 편하고요. 스윙이나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리고 빠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들 잘 눈여겨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추려 두신 다음에 매매할 준비를 해 두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 같이 따라오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